실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두 분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분부터 한번 소개해볼까요?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믿고 들을 수 있는 좋은 방송,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들을수록 공부가 되는 새로 고침 대한민국 코너의 오창익입니다. 저 지금 딱 아이고 힘들다. 저 옛날에 이 팝 DJ 중에 김기덕님이라고. 두세 데이트. 네. 괜히 그거 따라하는 거 같지 않나요? 억양이 그런 것 같은데. 아주, 네. 네,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제대로 듣기만 해도 고쳐집니다. 새로 고침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이게 뭐 갈수록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호 씨. 판결이 나왔는데 다시 법정 구속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풀려났는데 다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오히려 형이 세고 또 풀어줬는데 구속을 시켜서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판결 자체가 저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장시호 씨가 적극적으로 특검 조사에 그 협조를 함으로써 일정하게 구형이나 이런 데에서 좀 그 감경을 해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플리바게닝 이게 근데 법원에 의해서 배척된 게 아니냐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노영희 변호사님 플리바게닝이 뭔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그 재량권을 넓혀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전에 검찰하고 먼저 구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그 서로 이제 범죄자고 결정을 해서 네. 그것에 맞추어서 합의가 되면 그렇게 따라서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예전부터 검찰에서는 도입을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은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에 근데 이제 누가 보더라도 플리바게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게 있었는데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안 됐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도 지난주에 노영희 변호사가 저 대신해가지고 제가 뜨끔해봤고 오늘은 제가 먼저.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지금부터 문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리바게닝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창익 국장님. 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선 반대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국가기관 중에서 제일 센 기관이 어디입니까? 검찰이죠. 누가 뭐래도요. 그렇죠. 어디다 갖다 붙여도 검찰이 셉니다. 검찰의 힘은 집권 초기 대통령 빼고는 아마 제일 센 것 같고요. 집권 후반기 대통령보다는 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나요? 네, 그런데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뭡니까? 수사권, 또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기소권, 독점 권한이죠. 또 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플리바게닝을 하게 되면 검찰이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네. 이를테면 짜맞추기 수사, 표적 수사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예. 공무원을 예로 든다면 장관을 잡고 싶단 말이에요. 장관을 부패 혐의로. 네. 그러면 부하 직원들의 소소한 잘못 같은 거를 적발해낸 다음에 부하 직원들부터 이제 접근하는 방식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증언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 이거로 기소가 되면 공무원들은 기소도 무섭지만 징계가 훨씬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을 박탈되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해지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 멋있게 한번 반론 삼아 이런 반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학을 잡기 위해서 소학을 좀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거학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이 지금과 같은 안정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또 말이 달라지는 거고 또 하나는 수사라는 게 목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학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학을 잡는 데까지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사란 뭐냐면 범인을 검거하는 등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도 하고 한축으로는 인권보장 등 적법 절차, 적정 절차
절차 원리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미국의 정말 악당 중에 악당 미란다가 그런 경우 아니었습니까? 네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가지고 정말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석방됐던 그래서 그 이름을 아주 역사에 남겼는데 그러니까 미란다란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까닭이 거기 있거든요. 네. 거악을 척결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인권 보장을 해가면서 하지 않으면 검찰의 의도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뭐 저쪽은 거악이고 이쪽은 거악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국정 전체가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이 있는 검찰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건 곤란하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플리바게닝이 우리나라는 뭐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명문 규정으로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플리바게닝 제도처럼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 것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전적으로 검찰이 판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봐두고 싶으면 아예 기소를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네. 그거는 범죄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내가 봐주겠다. 그래서 아예 재판에도 넘기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유예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배타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수사 지휘도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경찰이나 이런 쪽에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지만 네. 사실상은 플리바게닝 제도가 있는 것처럼 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너무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시켜서 그들이 힘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줄 것이 필요하냐. 그래서 사실은 사법부나 법원 이쪽에서는 그것을 우려해서 사실은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아, 법원이 싫어한다? 법원은 매우 싫어하죠. 왜냐하면 검찰이 그렇게 재량을 많이 가지면 법원은 재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법원이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요. 노영희 변호사께 그럼 추가로 질문. 오늘 그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인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만 만약에 행사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플리바게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이제 미국에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제대로 해서 증거도 명확하게 아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을 해서 네. 제대로 이제 이 사람을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검찰이 그런 증거들을 보고 기소를 해서 결론적으로 재판에서 이 사람이 유죄를 받을 수 있게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 다음에 검찰의 역할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에는 그 검찰 단계에서 기소돼 있는 단계에서 그냥 그 범법자하고 내고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입증해야 되는 혹은 재판에서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혹은 불상사 이런 것들을 막는 과정에서 그런 플리바게닝 제도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왜 그것까지 가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한 그 애청자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반대하신다면서 그 이유가 고스톱판의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인용을 못했는데 쇼로 시작되는. 그거는 그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던데요. 예. 얘기해도 되나요? 쇼당. 네네. 네. 그러니까 고스톱판의 쇼당과 비슷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비슷한 겁니까? 우창익 아니 그러니까 좀 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게 내부 비리 고발과는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공직사회에서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 내부의 저간의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국민들을 해치거나 국민들의 이익을 빼앗는 내부 비리가 진행될 때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이 고발을 해주시면 예. 역사적으로도 뭐 이지문 중이라든지 윤석열 일병이라든지 그래서 엄청난 역사적 진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 과는 네. 별개로 이건 지금 범죄를 저지른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플리바게닝이 미국에서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미국은 방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랑 제도가 달라요. 그리고 또 공판도 굉장히 다른데요. 우리는 조서 재판이라고 그래서 사실 서면을 주고받는 재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공판장에서 네. 뭐 진술도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공판 중심주의로 아직 많이 못 갔어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플리바게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검찰의 힘만 키워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리바게닝 잠깐만요. 네. 지금 검찰의 힘을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7879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검찰총장을 민선으로 뽑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검사장 직선제가 만약에 전면 실시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건 지금보다 뭐 좋아진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민적 민주적 통제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검찰 권력을 권한을 그대로 둔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검장 직선제 같은 거는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네.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만으로 뭐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노영희 변호사께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뭐 이른바 적폐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국정원 관련 수사만 하더라도 지금 특활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플리바게닝이 사실상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드는데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지금 계속 진술을 하면서 검찰이 이것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아주 그 특수한 어떤 범죄, 특히나 접근하기 힘들고 물증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범죄인데 플리바게닝이 만약에 없으면 이걸 제대로 적발해서 기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플리바게닝을 전적으로 도입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네. 일부 제한적으로는 도입해야 수사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그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기 어려운 그런 범죄라면 예를 들면 뭐 내부 증언자 형사 면책제도라든가 네. 이런 방식으로 플리바게닝을 좀 융통성 있게 그 운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네네. 또 저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플리바게닝이니 뭐 아니니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법원과 검찰 간의 밥그릇 싸움에 그 이용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검찰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무언가 증거를 가져다 주어도 네. 법원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이유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법원하고 검찰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본인들의 그런 권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면 네. 그 중간에서 죽어나가는 건 국민이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지금 문자 받고 있는데요. 저 김태건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의 실상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알아야 참고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오창익 국장께서 내부 고발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내부자가 보다 이거는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안 되겠다. 자발적으로 이제 양심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가 들어갔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증언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범위를 이걸로 확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내부자가 보다 이거는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안 되겠다. 자발적으로 이제 양심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가 들어갔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증언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범위를 이걸로 확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플리바게닝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게 사실 되게 그건 영화에서 많이 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요. 그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양형을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나가면 이제 유무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죄만 인정하면. 네가 유죄 인정하면 그러니까 너에 대한 구형량을 얼마나 하겠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네. 플리바게닝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이번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 사실상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저 형량을 구형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상 집행유예로 풀어달라는 거고 네. 장시호 씨도 오늘 법정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게 집에 갈 줄 알았는데 구속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2년 6개월이라는 형을 받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장시호 씨 범죄를 단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혹하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횡령, 업무상 횡령도 있고 뭐 사기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제도를 가지고 단선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네. 미국과 우리가 전혀 다른 형사사법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미국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를테면요.
미국의 검찰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기소 대 배심이라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배심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배심이 형사 사건에 대한 무죄 유죄를 일반 시민들이 일종의 민중 재판 같은 건데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결정한다는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배심에 대해서도 기소에 대해서도 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 직접 수사권도 갖고 있지 않는 나라의 플리바게닝과 네. 우리 같은 플리바게닝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9869님도 문자 주시기를 범죄의 질과 양에 따라서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주셨고 많은 분들이 이건 경우에 따라서 좀 나눠서 그럼요. 적용을 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문제가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은 이걸 검찰과 법원의 줄다리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건 제도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면 또 제도화가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법에다가 예를 들면 플리바게닝이 가능한 그런 그 범죄명을 적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 있어요. 공익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 협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네. 이제 국민들이 합의를 통해서 입법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다는 법 규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가능하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그 사법의 영역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렇죠. 예.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을 단속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담합에 참여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 담합했어요. 라고 실상을 다 고백을 하는 업체를 좀 봐주고 그렇죠.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플리바게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예. 실제 담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내거나 입증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서는 담합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혹은 담합에 협조했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하는 그런 사람들 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그런 정책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두고 또 일각에서 어떤 얘기냐면 담합을 해서 다 해먹는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도 챙길 건 다 챙겨놓은 다음에 그렇죠. 나중에 가서 저 뭐 양심에 찔려서 담합 고발합니다 하면 이거 너무 이거 저기 뭐 철판간 거 그렇죠. 아니냐. 실제로 양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배신이기도 이런 하고. 업체 봐줘야 되는 거냐는 또 반론도 있다. 도덕적인 문제는 반드시 뭐 해결돼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담합이라고 하는 커다란 범죄 행위를 은닉하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싫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집단이 얄밉지만 좀 그래도, 얄밉더라도 네. 사회 전체에 이제 그렇죠. 미치는 영향이 도움이 된다면 예. 도움이 되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완전히 봐준다는 게 아니고요. 네, 좀 양형에서 참작 요인을 두겠다 이런 거니까요. 그럼 오창익 국장님도 공정위처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실상 플리바게닝을 하고 있는데 장시호 사건이라는 매우 그 여론의 주목을 끌만한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2년 6개월이 선고된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일종의 자기 수건 사업을 풀기 위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주범들을 처단하기 위한 과정에서 장시호 씨 뭐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 복덩이 뭐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예. 왜 장시호에 대해서 법원이 우리 검찰의 판단과 달리 니네가 함부로 2년 6개월을 선고하느냐 이런 수사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푸념을 네. 던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지금 정치 게임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요. 법원하고 검찰이? 네, 그럼요.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입장을 예. 법원의 입장은 그야말로 법원이 가지고 있는 이게 형사 사법인데 사법권이 제한되고 축소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원님 재판처럼 뭐 검찰이 잡아오고 검찰이 기소하고 검찰이 사실상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절대 안 되는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거다라는 예. 입장이고 검찰은 좀 더 적극적으로 거학을 척결하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오랫동안 싸웠던 건데 네. 이게 장시호 사건을 통해서 다시 불거진 거죠. 그러면 일단 좀 우리 지금 장시호 사례 얘기했었고 조금만 그 얘기 좀 더 하죠. 그럼 장시호 씨가 특검 그 수사에 협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수사에 어느 정도로까지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라도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노영희 변호사님 평가를 하세요? 그럼요. 왜냐면은 그 장시호 씨가 사실은 나왔기 때문에 제2의 태블릿 PC라고 불리는 최순실 씨 관련된 PC의 존재도 나왔고 예. 또
또 그리고 그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그 차명폰으로 사용했던 전화번호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줬었고 네. 또 뭐 삼성동에는 금고 얘기를 해줬었고 네. 어떠한 식으로 이분들이 국정농단을 구체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사실은 많이 나와 있어서 예. 특검 입장에서는 장시호 씨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단추를 풀어내기가 매우 어려웠다. 말 그대로 복덩이였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장시호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15년까지가 원래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였는데 제일 하한인 최소 1년 6개월을 그냥 선고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구형량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집행유예를 우리가 다 예상했던 것이었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검찰을 믿어봤자 의미가 없구나. 네. 앞으로 수사 협조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밑보인 거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장시호 씨 법정 구속되는 순간에 누구를 떠올렸냐면 이현수 기조실장을 떠올렸는데 네. 이 특활비 수색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약간 걱정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잠깐만요. 이현수 기조실장은 아예 기소도 안 해버리면 그런 문제도 없어져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여기, 그러니까 기소를 또 안 하는 문제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검찰이 마음대로 하고 있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도 개혁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약간 논의에선 벗어나는데 오늘 장시호 씨가 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나오면서 아이 데리러 가야 되는데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라는 점은 왜 양형 요소에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수사에 협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이익이 크다. 그러니까 죄질이 나쁘다. 네. 이런 요소 말고 정말 우리 검찰이나 법원이 장시호란 한 인간에 대해서는 별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구나. 또 그 인간이 키워야 될 엄마잖아요. 엄마가 키워야 될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네. 중요한 그 양형 사유로 보지 않은 건 좀 아쉽고 안타까워요. 근데 그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아이가 장시호 씨가 원래 구속이 돼 있다가 나왔었잖아요. 그동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키워줬거든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엄마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아이가 아무도 없다. 이 엄마밖에 없다. 그러면 또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했을 거라는 거죠. 좀 이제 좀 마무리 정리로 좀 들어가죠. 대검찰청 그러니까 개혁위원회에서 어제 플리바게닝 도입을 공식 논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법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플리바게닝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삽입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포함해서 좀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만약에 코치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뭐 코치할 주제는 아니어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예를 들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도 네. 실제 뇌물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이제 그런 죄라던가 네. 국익과 공익에 관련된 죄들이 많이 있어서 예. 그런 죄들 중에서 특히 단서를 잡기 어려운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플리바게닝 같은 제도를 좀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다. 예. 그러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까지 전체적으로 모두 다 이걸 확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부적절하고 그러면 오히려 검찰 출신 전관들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검찰 출신 전관들의 배를 불려준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들이 이제 변호사로 개업하신 다음에 검사분들하고 같이 플리바게닝에서 엄청난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아, 장관들이 또 그런 그럼요. 이 협상 창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좋을 겁니다. 그쪽에서. 또 그거 있네. 네. 오창국 국장님 만약에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단 검찰개혁위원회가 왜 이걸 논의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왜요? 검찰권을 좀 제한하고 통제하는 걸 자꾸 논의해야지 힘을 주는 걸 논의하는 게 의문이고요. 네. 그러면 외부 민간인으로 개혁위원회를 구성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시작부터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니, 논의가 필요 없다. 네. 왜냐하면 제대로 도입하면요. 일단 지금 뭐 뇌물 사건 같은 뭐 공무원 범죄, 네. 뭐 직권남용 뭐 이런 것들로 처음에 시작하겠지만 네. 모든 제도가요. 미끄럼틀 원리가 있어요. 한번 타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약은 어떡하냐? 조폭은 어떡하냐? 이렇게 되면요. 완전히 물고 터져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권을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논의하더라도 네. 다른 부분에서 수사권을 뺏어온다든지 하는 검찰 개혁과 함께 논의하면 또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오창국 국장 아주 강경하십니다. 이 검찰 원칙적입니다. 원칙. 네. 검찰에 대해서 강한 또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진행자의 권한으로 약간 새길로 좀 빠지겠습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플리바게닝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어쩌면 반대의 경우인데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처벌을 합니다. 네. 이런 경우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플리바게닝이 아니라 이것부터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 이렇게 내부 비리 고발자들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그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심지어 그러니까 그 양심 고백에도 업무 방해죄로 걸어가지고 형사처벌 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부 비리 고발자는 정말로 그 혹시 있을지 모르는 왕따부터 해가지고 네. 뭐 조직에서 배제되는 거나 이런 것을 훨씬 상회할 만한 네. 그 이익을 줘야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최근에 내부 비리 고발자들에게 5,200만 원 세 분에게 나눠드렸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금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비리 고발은 촉진하고 상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분위기만으로는 아니고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드린 건 내부 고발을 한 그 주체가 그러니까 고발의 내용,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되겠죠. 근데 범죄 행위에 가담한 그 사람도 사실 형사적으로 따지면 죄를 물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또 그걸 빌미 삼아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그렇지만 그걸 또 막아버리게 되면 본인은 죄를 저질러 놓고 본인 혼자만 쏙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고자질하는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양심 선언이 아니라 이익 선언이 그렇죠.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100% 정말 순진무결한 그런 양심 고백자는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딱 칼로 무자르듯이 일도양단식으로 명쾌한 제도를 만든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이 수준이 엄청 높을 뿐 아니라 그 생각하시는 것들이 되게 합리적이세요. 그래서 그렇죠. 논의를 하거나 토론을 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근거나 생각들이 많이 제시가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런 토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좀 위정자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 문자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3019님 문자 주셨는데 오창익, 노영희 두 분 시간 늘리면 어때요? 논리가 분명하고 합리적 평론 존중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우리들의 논리가 분명한 게 저희 아니에요. 스텝은 절대 아닙니다. 내부자 아니고. 감사합니다.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의무감을 더 그러니까 배가시키는 문제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정말로 사회적 한번 논의에 붙일 사안이고 그렇죠. 중지를 좀 모을 필요가 네, 있겠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봐줄 것같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좀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새로 고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창익 국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